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큰손들이 월가의 큰손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진화한다고 난리가 났고, 정치적인 이유, 결국 트럼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피치가 그렇게 사실상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 탓, 니 탓으로 대선 앞두고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나 또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등도 통찰력이 없는 결정이다 운운했습니다. 또 어떤 언론들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이 강등의 진짜 이유다. 경제 문제보다 정치 방점이다. 미국 정부의 지배력 약화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왜 뒤늦게서 뒷북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틀린 이야기죠. 진짜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왜 왔는지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요, 미국의 재정 시한폭탄이 터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정상적인 국가면 벌써 국가부도 디폴트 나버렸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라 가지고 저렇게 빚을 쌓으면서요, 한마디로 우리는 달러가 세계 공통통화니까 달러 더 발행해서 빚을 갖다가 덮고 그렇게 온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1년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번에는 피치가 강등시켰지만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뒤에 당시 벤 버넌키 연준 의장이 신문을 보는 사람 그 누구라도 미국이 매우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 시한폭탄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12년이 더 굴러왔어요. 그때 터져도 시원찮은 문제를 12년 동안 굴러오면서 솔직히 어마어마한 부채를 늘렸고 어마어마한 통화를 남발했고, 그래서 더 이상 부채를 낼 수 없을 만큼 냈어요. 2011년에 버냉키 경고가 나왔던 그 8월 5일 뉴욕 증시가 붕괴되면서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겁을 먹고 신용 등급이 강등됐는데 오히려 국채를 매수했어요. 국가의 신용이 강등이 되면 그 국가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미국이 움직여 온 것이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이 미 재정 적자에 대한 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를, 등급 강등 경고를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쯤으로 간주하고 있고, 항상 터진다 하더만은 언제 터지냐? 지금 2011년에도 그랬다. 근데 아직 안 터졌잖아요. 제 말을 갖다가 조롱하는 일부 숫골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소리가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2007년 당시 의회 예산국이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0년 안에 GDP의 22%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 GDP에 미국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부채가 22%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2017년까지. 그런데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와버리면서 2011년에 재정 적자가 떨어지기는커녕 76%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의 의회 예산국조차도 미국의 꼬라지가 어떻게 될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극복한다면서 엄청난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해댔죠. 한 6조 달러 좀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미국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가 넘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돼도 매년 재정 적자가 쌓이고 쌓인 빚이 미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빚을 갚아도 지금 될까 말까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부담을 못 느끼죠. 왜? 연준이 이렇게 빚더미 나라에서 2020년 제로금리 정책을 코로나 때 펴기 시작했죠. 코로나 핑계로요. 그래서 미 재정 지출에서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 적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지금보다 오히려 1990년대 초반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자 수준이 낮고 그때는 빚은 얼마 있지 않았지만은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달라질 거다.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급격하게 0.25에서 지금 올 7월 달까지 5.5까지 올렸어요. 5.25%가 1년 한 4, 5개월 만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자를요. 옛날에는 거의 이자가 없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부채 1달러당 5.5%의 이자를 내야 된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재정 적자 순이자 지출이 이자로만 1년에 내년 9월 회계 마감. 미국은 9월 달에 항상 회계가 시작되죠. 그래서 내년 9월에 지금 2024년 회계를 마감하는데 그때 7,450억 달러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900조만 넘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자만 900조가 넘을 거다. 그래서 방위비를 제외한 연방정부 재량적 재정 지출의 4분의 3, 75%가 이자예요. 이자 내고 나면 정부가 자유롭게 쓸 돈이 25%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지금 은행위기들이 오고 있죠. 오피스 빌딩 발. 이런 게 왔을 때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충격이 해프닝 같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채권 시장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이 폭탄이 심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등급 강등 뒤에 미국 국채 수요가 급락하지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렸는데 등급이 강등됐으니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가 큰 폭으로 뛴 거죠. 국채 수익이라는 게 국채 이자잖아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려면 엄청난 지금 이자를 붙여야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연중 최고치에 육박할 정도로 채권 미국 국채 이자가 뛰었어요. 자, 그렇다고 미국이 위기에 내몰리면 달러 찍어서 빠져나가지 디폴트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미국의 국채 이자가 급격히 뛰게 되면 그것이 미국의 시중금리가 되는 거죠. 벌써 채권 이자가 5%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주식 누가 하겠어요? 전부 채권 사지. 그건 주식 시장이 붕괴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재정 적자를 가지고 디폴트 될 일은 없겠지만은 지금 1조 1천억 달러의 채권을 당장 이 와중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미국의 지금 재정 구조 악화가 미국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재정 문제, 즉 엄청난 국가 부채, 100%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와 이번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을 그걸 별거 아니다라고 떠드는 자들을 나중에 큰 코 다치거든. 더 이상 지금 무시할 수 없는 막장에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치의 등급 강등이 시장의 일시적인 동요를 갖다가 일으켰지만 별거 아니다고 덮어가고 있는데 재정 시황 폭탄이 지금 째깍째깍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미국 신용 강등 이후에 주식이 일제히 폭락했던 시기를 빼고는 미국이 그야말로 빚내어서 이렇게 국가 재정을 구성하는 문제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무 관련이 없고 솔직히 미국 사람 대부분이 미국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치가 이걸 경고하고 나서면서 없는 일로 하기는 국민들은 모르고 지내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와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서 순간적으로 돈을 찍어내어서 오늘 죽을 거를 내일로 미루는데 성공했지만은 코로나 때 제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까지 가면서 부채 이자 부담이 덜했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미국의 이자가 900조가 넘어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려서
미국이 지금 1조 1000억 달러의 국채를 파는데도 아주 높은 이자로 미국 내부에서 소화해야 될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동성이 민간에서 사라지고 그야말로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고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이 죄다 국채시장으로 갈 거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군사석이나 이 보건상의 위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극히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해도 미국의 행정부가 이번 등급 하향에 충격을 받았고 바이든과 보좌진이 지난달 피치 분석가들을 만나서 등급 하향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말했는데 이제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가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상징적인 감당 불가 상황으로 왔고 피치 경고를 한다고 이 경고가 미국의 부채를 줄일 걸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부채가 언제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이제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미국의 이제 이 높은 채권 가격이 주식시장을 쫙 붕괴시킬 겁니다. 미국이 기업들이 돈이 씨가 말라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